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가겠습니다. 미 연준이 오늘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5.5% 그대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점도표도 작년 12월과 거의 같았죠. 이에 따라 올해 금리 인하 횟수도 당초 예상과 같은 세 차례로 전망됐는데요. 연준의 결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김한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연준 금리 동결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파월 의장이 동결 이후로 밝힌 물가, 경제 상황 이유가 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네, 사실은 좀 석연치 않은 좀 설명이었죠. 석연치 않다. 네, 그래요? 네. 어떤 점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전망이 일단 그 경제 전망 요약 보고서에서 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1.4%에서 미국 경제가 올해 2.1%로 0.7%포인트나 올랐고요. 올해 경제 전망 수정치가 이렇게 올라갔다. 네, 물론 이제 연준 위원 19분의 이제 의견입니다. 예. 중앙값이고요. 그리고 내년도도 2.0%, 또 후년도도 먼 얘기지만 2%. 네. 계속 그러니까 연착륙이 아니라 무착륙의 보고서가 나온 거죠. 성장률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에서. 네, 상당히 있다. 괜찮은 수준. 그래서 네. 그런 노랜딩, 무착륙이다. 네, 무착륙인데 인플레이션 전망은 중앙값이 또 올라갔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네, 근원 PCE 전망치는 좀 예.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률 올라가고 물가 전망 올라갔는데 세 번의 금리 인하를 지속한다고 확언한 건 아니지만 네. 점도표상으로 세 번의 금리 인하, 즉 연준 위원 19분의 그 올해 연말의 금리 중앙값이 4.625, 지난 3개월 전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점도표라는 거잖아요. 네, 연준 네. 위원 19명이 연말 금리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예상한 네, 그런 맞습니다. 건데 한번 지금 볼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작년 12월과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아니, 네, 그 점은 달라졌습니다. 점 찍기는 좀 달라졌는데 네. 가령 4번 이상 인하가 5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대번 이상 인하가 줄고. 네, 하지만 세 번 인하하겠다. 3번 인하하는 게 적정하겠다라고 의견을 내신 분이 6명에서 9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2번 인하는 이제 그대로 5명 유지됐고요. 그래서 정합해 보니까 평균 값은 4.75%인데 네. 그러니까 단순 평균이죠. 단순 평균. 단순 산술 평균은 4.75%인데 이 19개의 점을 이제 중앙값, 그러니까 쭉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오는 값이 지난 12월, 네. 작년 12월 FOMC 3개월 전에 이 점도표랑 똑같이 중앙값이 네, 4.6%로 똑같다. 네,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값은 올라갔지만 중앙값은 똑같으니까 금리를 이제 3번 인하하겠네 이제라는 표시죠. 네. 그런 상태인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전망 요약 보고서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대폭 상향 조정되고 네. 내년 후년까지 2%, 즉 미국은 한 1.8%가 추세 성장률이거든요. 잠재 성장률인데 그걸 상회하는 성장률이 앞으로도 2, 3년간 지속된다고 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를 내리는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 앞뒤가 좀 안 맞는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될 거로 보고 인플레 전망치도 올라갔는데 금리 횟수는 작년 12월과 똑같이 올해 3번이나 내린다. 네. 사실 그래서 왜 시장에서는 열기 전에 한 2번으로 줄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 총재라든지 한 2-3분 미셸 보우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까칠한 발언을 했어요.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2번 인하로 조금 선회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지난 3개월 전에 점도표에서 11명이 지금 4% 4번 이상의 인하를 점 찍었는데 그 중에서 한두 분, 적어도 한 2명이 뭐 이렇게 의견을 바꾸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예. 두 번이나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그 생산자 물가도 예상보다 한 2배로 나왔죠. 0.6% 나왔고. 생산자 물가도. 네, 그 전에 나왔던 소비자 물가도 3개월 연율이 4.2%로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예. 네, 연율이라고 하면 전월비를 이제 연으로 따져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최근에 와서 안 떨어지는 거죠. 예.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상품 물가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고 서비스 물가는 어제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 뭐 떨어지긴 떨어져도 그 속도가 굉장히 완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노동 초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완만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임금 상승률이 아직도 3.8% 유지할 정도로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한 3번이나 해서 2번이나로 좀 선회할 가능성을 한 5, 60% 이상 봤었는데 상당히 조금 의외로 그래서 의외의 점도표가 찍혔죠. 석연치 않다. 우리 김한림 박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제가 석연치 않다라기보다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중에 첫 번째 질문이 그 기자분의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기자가 석연치 않다. 석연치 않다. 이해를 석연치 않다라는 표현은 안 했는데 그랬어요? 성장률은 높아지고 물가는 물가도 높아졌는데 왜 금리나 3번이 그대로 유지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이제 파월 의장은 이게 설명을 조금 쭉 했다. 쭉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올해는 3차례 인하로 예상을 점도표를 보면 예상할 수 있는데 2025년 내년은 금리 인하 횟수가 혹시 작년 12월에 전망했을 때에 비해서 좀 달라졌나요? 네. 내년 인하 횟수 내년에는 조금 한 해가 줄었습니다. 한 차례가? 네, 한 차례가. 예. 네, 그래서 원래 네 번 인하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모았었는데 연준 2025년은 4번 금리 인하로 그래서 예상을 이제 했는데 한 3번으로 이제 줄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뭐 시장은 사실 뭐 내년은 내년이고 일단 당장 3번이나 그리고 파월 의장의 조금 비둘기적인 여러 가지 기자회견 내용 이런 것들에 환호를 했죠. 얼마나 시장이 환호를 했습니까? 이 채권 시장, 증시 뭐 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로 지금 기록했죠? 네, 우선 뭐 채권 시장은 사실 뭐 점도표가 나오니까 장기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가니까 2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올랐습니다. 10년물도 살짝 뭐 보합해서 약간 오르는 분위기였고요. 장기 금리는 네, 그 2시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2시에 이 성명서와 이제 연준 홈페이지에 경제 전망 보고서가 뜨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하면서 장기물일수록 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시 반까지.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조금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내려갔고요. 다시 약간 내려갔고 그때부터 2시 반 이후부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이 진행될수록 계속 비둘기적인 멘트가 나오면서 시장은 계속 환호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국채금리, 장기금리가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미 국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장기 국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준 이후에 시장금리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금리가 좀 떨어질 건가, 그러니까 채권값이 오를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채권 투자자들한테는 꽤 반가운 지금 소식이겠네요. 그러면? 근데 뭐 10년물 금리는 사실 떨어졌다기보다는 뭐 살짝 뭐 이제 조금 뭐 강세였고요. 그래요? 채권 금리가 뭐 그 정도는 아니었고 우려보다는 이제 오르지 않았다. 금리가 그렇게 오르지 않고 사실 움찔움찔하다가 조금 뭐 이렇게 약보합, 채권 금리상으로는 이제 강보합이 되겠네요. 네.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새로운 전망치는 연준이 올해 2.1%로 높였다고는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동안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니까 혹시 이게 연착륙이 안 되고 자칫하면 경착륙되는 게 아닌가,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런 분석은 이제 좀 많이 좀 사라졌습니까? 물론 이제 뭐 한 번에 경제 전망 요약 보고서를 뭐 우리가 다 믿을 필요는 없죠. 또 6월달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뭐 이번에 조금 서프라이즈했다고 그럴까요? 조금 뭐 경제 전망이 조금은 경제 전망이 성장률이 조금 상향 수정될 것으로는 누구도 이제 그렇게 봤었는데 한 1.8%나 뭐 이렇게 1.7%나 월가에서도 뭐 사실은 2% 정도로 컨센서스가
이미 높아져 있었습니다. 네. 근데 통상 이제 중앙은행 정책가들이 이런 전망치에 이렇게 좀 과감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보수적이거든요.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점도표에서 그 경제 전망 요약 보고서에서 0.7%포인트나 올해 성장률을 지난 그러니까, 3개월 수정치가. 전에 봤던 중앙값에서 그렇게 예. 큰 폭으로 올랐고 더군다나 놀라운 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년과 후년에도 네. 2% 추세 성장률, 잠재 성장률 위에서 경제가 조금 순항한다라는 것은 노랜딩이지 않습니까? 노랜딩. 네, 지금 연착륙이 아니라 뭐 착륙을 안 해요. 착륙을 안 하고 수준에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 경기 확장이 지속된다. 경기 확장. 사실은 이번에 경기 확장은 2020년 팬데믹 때 2020년 3월에 시작된 한 4년여에 걸친 경기 확장인데 액면 그대로 어제 경제 전망 요약 보고서를 연준의 의견을 그대로 대입한다면 이제 한 2026년까지 한 6년간 경기 확장이 약간 뭐 지금 안심해도 되는 그런 상황에 안심해도 되는. 도대체 이 노랜딩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높은 성장률, 2%대의 성장률 유지되는 거. 뭐 자칫하면 우리보다 높을 수도 있겠는데 유지되는 비결이 뭡니까? 이 미국의 비결. 여러 가지가 계속 사상 있지만 최고치로 오르고. 네, 제일 큰 거는 아직은 뭐 지금 525bp, 5.25%의 금리를 2년 내에 걸쳐서 지금 올렸는데 이것이 경제 곳곳에 아직은 덜 스며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고금리의 영향이 아직은 더 좀 시차가 있는 거죠. 연준에서도 그렇게 보지만. 예.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뭐 계속 얘기한 게 고용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직도 고용 수요가 공급보다 한 300만 건 정도 굉장히 높거든요. 수요가. 네. 근데 어제 파월 의장은 고용 시장의 이러한 뭐 타이트한 상황이 금리 인하를 하는데 조금 그렇게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렇게 네, 얘기했는데. 파월 의장은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고용 시장이 좋은 것은 인정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 실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가계 저축도 초과 저축이 이제 계속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뭐 임대료라든지 또 이런 임금 상승률도 뭐 더디지만 조금 떨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예. 이제 그러니까 조금 시차가 있고 완만할 뿐이지 물가는 잡힌다. 2% 목표를 향해서 이제 간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어쨌든 미국 경제는 이런 강한 고용 그리고 최근에 온쇼링 정책에 따른 건설 투자도 이제 적지 않게 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출이 잘 되니까 순수출이 경제 성장에 플러스를 기여하고 있고요. 수출이 잘 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초과저축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팬데믹 때 뭐 풀어놓은 좀 정부의 지원금이 여전히 저축이 개인들이 좀 있어서 네. 소비를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네, 여전히 가처분 소득 대비 한 4~5% 정도의 초과저축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그것도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미국 국민들이 이제 지금 당장 뭐 지갑을 일제히 닫을 닫아야 가능성 될 그런 상황은 그런 정도는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연준의 이번 결정 관심이 이제 우리 하는 금통위는 어떻게 금리 결정을 할까? 근데 혹시 뭐 어떤 영향이나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연준의 결정이? 네, 뭐 근데 지금 따져 보니까 연준에 앞서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먼저 내릴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이고요. 우리가요? 네, 네. 환율이라든지 특히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달러가 쉽게 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앞서서 금리를 우리가 먼저 인하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6월이 올해 3번 인하한다 그러면 미국이 6월에 스타트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6월에 이제 한다는 게 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 네, 거죠? 네, 6월부터 지금은 시작하면? 6월 컨센서스 9월, 9월, 12월. 네, 이렇게 3번을 인하할 가능성이 지금 제일 높은데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뒤따라간다면 우리는 12월에 금리 인하가 금통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6월에 금리 인하를 한 걸 보고 연준이 하는 걸 보고 네, 확인하고 7월 금통위에서 한번 금리를 내릴 가능성 그리고 9월에 내리면 10월에 우리는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또 뒤따라서 내릴 가능성 7, 10월
7월, 10월. 10월 네, 그래서 두 번 정도. 연준이 12월까지 금리를 3번이나 해도 우리나라는 12월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 하면 금리 지금 격차가 연말이 되면 200bp 더 커진다는 얘기죠. 우리 그 두 번, 저 줄어드는 게 되네요. 네. 그렇게 되네요. 네. 만약에 연준이 2번이나 해도 우리는 또 2번이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미국이 3번이나 하든 세 번이나 하든 네. 좀 우리나라는 2번 정도로 올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달러 강세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네. 금리 인하가 이제 6월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고 마침 얼마 전에 그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중단했기 때문에 엔화 강세가 되는 거 아닌가? 달러 약세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이 있는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BOJ 통화 정책 이후에 엔화가 약세로 강세로 갈 줄로 이제 사람들이 봤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 150엔이 넘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제로금리를 제로금리 0.1%로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갔지만 이 제로금리 수준 0에서 0.1%의 금리를 상당 기간 한 1년간 정도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0.1%를 오랫동안 유지한다. 1년 동안. 그리고 BOJ가 현 수준의 국채 매입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매입하겠다. YCC는 상징적으로 폐지됐지만 국채 매입은 계속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좀 미국 경기나 혹은 전체적인 달러의 움직임 여기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엔화는 사실은 달러 인덱스의 한 11%밖에 비중이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